2년 전부터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유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 쉽게 말하면 신체적 학대를 협의의 개념으로 봅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모두를 포함한다. 즉 부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방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라는 것은 무엇을 명명하느냐 하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우리는 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교에서의 문의가 꽤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자세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침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로 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국어를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국어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며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금해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나누어서 정서적,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 감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함으로 아이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애정 결핍 등의 감정을 갖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들도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원망, 무시, 거부, 부부싸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왜 태어났니? 등등의 비난. 정말 난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등의 원망.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등등의 무시. 아예 엄마를 찾지 마. 등등의 거부.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라든가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등이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먹이거나 재우거나 그리고 입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예 포기하고 보호도 하지 않고 양육도 하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은 이 방임적 학대는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리적 방임이라고 해서 필요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적 방임입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무단결석 등을 아예 방치해버리는 부모. 의료적 방임입니다. 아동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를 의료적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 중에서 정서적 방임이라는 것은 불안한 상태로, 위축된 상태로, 산만한 상태로, 분노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정서를 조장해버리는 행위도 정서적 방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는 범죄자 또는 기타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하여 아동에게 성적으로 자극시키거나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동을 성적 흥분체로서 이용할 의도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라든가 아동을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부모의 요인, 가족의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본인이 요인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의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80% 이상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행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실직한 상태로 있거나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심하면 부부 갈등이 존재할 때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을 경우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부모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학대받은 과거 이력 등이 결국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한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적인 요인입니다. 가족의 역동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가 책임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양육의 책임이 어려울 때 한부모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심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이거나 직업에 대한 불만족, 가정에서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원인을 가족의 문제로 돌려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폭력과 차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태도의 차이로 일어납니다. 즉, 아동의 체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유교적 분위기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아동 자신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미숙하이거나 만성질환, 영구적인 신체 장애아인 경우, 부모에게 끊임없는 양육 부담을 준 데서 오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학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이나 운동, 지적 기능을 조절하는 전두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뇌신경 세포가
빈약하면 지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심장 질환이 높아지며 성 관련 감염병이 창궐하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만과 약물 중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능 저하 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도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으며 자살 시도, 품행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아동 학대의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 및 행동적 징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상처와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며 장애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아동기의 정서적 문제라든가 행동상의 문제, 학습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까지 후유증을 지속시키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를 살펴본다면 어른들과의 접촉을 회피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쩔 때는 굉장히 위축적이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가출이나 비행이 잦습니다.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관계가 부족해집니다. 다른 아동이, 다른 학생이 울 때에는 공포를 같이 나타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학습 문제, 학습 능력 부족,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언어 발달이 지체된 경우로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 및 행동적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서적 학대는 신체 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체 학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 발달,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기의 정서 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자해, 자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행동적 징후를 본다면 특정 물건을 빨고 있거나 물어뜯습니다. 행동장애로 반사회적인 경향, 파괴적인 행동장애를 나타냅니다. 불을 지르거나 던지거나 깨거나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신경성 기질로서 수면이 불규칙하고 놀이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신신경성 반응으로 히스테리라든가 강박 공포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고 식욕분인으로나 섭식장애, 호흡곤란, 발달 지연 등 큰 일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강과 약이 되는 그 결정인자는 아동의 나이, 아이가 나이가 어린지 나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아동 학대를 성적 학대를 지속한 기간 긴지 짧은지 그리고 학대 수준 그리고 고의성 이협이나 강압의 정도에 따라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학대의 행동적 징후로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또는 반대로 체중의 증가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아이를 살펴야 됩니다. 또 성적인 악몽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장애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전혀 먹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퇴행적인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유행위라든가 성적 행동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놀이를 한다든가 성과 관련된 그림을 갈구하고 찾는다든가 또래들에 비해서 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음란한 용어를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 사용을 한다든가 자기 파괴적 행동과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행동적 징후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분노와 적대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울해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이러한 행동적 징후를 보이는 것이 성적인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한 후유증들입니다.
그럼 방임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의 인지적 그리고 또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방임은 학대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학대받은 아동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반면에 방임 아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꾸 뒤로 숨거나 앞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행동 등이죠. 특히 영유아기의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그 아동의 성장과 인지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이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 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